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승주 전 국방차관이 주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계엄령 검토 문건, 기무사의 통상적인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음모였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 가지고 그것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고 수사에서도 지금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습니다. 등등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고 특히 심재철 의원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과정에 대한 폭로를 연일 계속하고 있고 부적절한 청와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보면은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장군이 부하들이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불평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장군의 사기를 의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여론조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정치인은 몰락입니다. 일단 유권자와 여론조사를 사실로 인정한 다음에 냉정하게 어떻게 해서 여론을 바꿀 것이냐,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유권자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싫든 좋든 한국갤럽의 주간 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5%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만난 것이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49%까지 떨어졌다가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즉 평화쇼, 제가 보기에는 위장 평화쇼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속고 있다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평화쇼에 속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43%인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한때 50%를 달리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높아졌느냐?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1%입니다. 지지율이. 바른미래당 8%, 정의당 9%, 뭐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리고 무당층이 지금 27%나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한때 40%를 달리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5%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가 위축되었다. 위축된 데에서 분열돼 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온 거죠. 위축되면서 단결을 하면 괜찮은데 위축되면서 분열을 하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할 화이트 컬러가 압도적으로 문재인 지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가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화이트 컬러가 좌편향 되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화이트 컬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자유한국당의 제1임무입니다. 사실. 자,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인데 이 25%가 어떤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8%입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의 28%가 좌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가 26%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지지 13%, 정의당 지지 4%, 무당층이 27%나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되면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쪽 지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최고라는 겁니다. 28%, 자유한국당 26%, 무당층 27%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요새 조직 강화 특위를 발족시키고 전원책 변호사 같은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영입을 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입당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장관, 총리,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헌법 위반 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해산시키는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모든 점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범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1등이고 무당층을 포함한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수층 후보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고, 최근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라든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입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할 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황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괴롭겠죠. 그러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앞선다면은 이전 투구할 각오를 하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현재 보수 위축 분열 사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수가 위축되고 분열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것은 탄핵 사태입니다. 탄핵 사태를 가져온, 즉 국민이 51.6%의 지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놓쳐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째로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와 손잡았던 탄핵파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고 돌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친박근혜파, 친박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과정에 대한 솔직한 고백, 정리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수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만 하는 보수 세력은 박정희, 유경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을 포함해서 특히 박정희, 유경수. 그런데 그 딸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섰고, 더구나 좌파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당권을 잡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반인도적, 인권유린적 수사 재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오로지 박근혜 문제는 덮고 넘어가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저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분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문제를 덮고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반문재인 연합전선을 절대 펼 수가 없고, 그런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조직 강화를 100번 해도 박근혜 문제를 덮고는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문제는 이명박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우파 대통령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우파, 즉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또는 그 핵심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좌파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 투쟁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이승만까지 다 적대 계급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몰락시키고 지워버리겠다 하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탄핵 사태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책임을 일부 져야 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을 때 빨리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가지고 8명의 탄핵 사태를, 이 중대한 탄핵 사태를 재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일단 덮어야 할 사안이죠. 자,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음 전당대회 때 대표로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문제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대로는 뭐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는 역사평가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잘한 것이 7이고 잘못한 것은 3 정도 나올 겁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잘한 것이 더 돋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박 세력이 주도했던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친박 세력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박 세력이라고 그럽니까? 비박이라고 그럽니까? 탄핵파죠. 특히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가장 심각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역사적 과오입니다. 그 다음에 사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억울하기만 하다. 나는 박근혜로부터 배척당하기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먹힐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감입니다. 대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가장 큰 대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 자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박이 비박을 향해서, 비박이 친박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역사적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사과를 하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방향은 뭐냐? 첫째,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의 잘한 점을 지키고 개선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진보당 해산 잘한 겁니다. 그리고 4대 개혁 노선 잘한 겁니다. 대북정책 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했다고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대통령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태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김정은 합작으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해체 또는 바꿔치기, 대한민국 영혼 바꿔치기, 국채 변경, 정통성, 정체성 해체에 대해서 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것으로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이런 이야기를 담은 문서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서에 의거해 가지고 공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이 문제에 관한 역사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서로를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누구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몰아내고 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개헌 정족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용서받는 방법은 싸워서, 맹렬하게 싸워서 용서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 탓해가지고는 될 일도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등소평이 개혁개박을 추진할 때 모택동을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모택동이 잘한 거 못한 거, 특히 잘못한 것을 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민공사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몇천만 명 죽인 거, 그리고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추진하다가 추진한 것을 내란 반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인민과 손을 잡고 그 반역을 진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모택동 전체를 공을 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택동 정신을 단절시 할 수 없다.
등소평은 나도 잘못한 점이 있다. 나도 문화대혁명 때 핍박을 받았지만 내가 그 과오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공동 책임론으로 가져가면서 중국 공산당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보택동 세력을 제거하고 부정한다고 나왔으면 중국 공산당 깨지고 개혁개방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의 공과를 엄정하게 정리하고 친박 비박 등등 이런 사람들이 탄핵 사태 때 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노선을 개성 발전시키는, 그리하여 대한민국 70년의 문명 발전의 주류 세력이었던 보수 우파, 반공 우파 세력이 역사 속에서 우뚝 서는, 그리고 국민들도 특히 보수 세력도 우리가 그래도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북한 농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 그래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공화국이 된다 하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유통일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